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본 도시들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네이버를 규탄한다던 부산시가 네이버에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질적인 취업 장사로 검찰의 단골 수사 대상이던 항운노조가 공개 채용을 통한 조직 투명화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을 놓고 부산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남구의 사례 취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차가 뭐 있나? 밟으면 딱 나가고 딱 서면 되지. 이거거든. 더뉴 말리부. 밥 챙겨 먹기 힘드네요. 풀려야 할 게 많은 세상일수록 시작은 피로회복부터. 사카스. 오늘 잘 풀리는데? 여름엔 시원한 냉면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더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Golf Charlie Hotel, hold possession due to error. Mission 길은 있다. 확신으로 이끄는 장기. 새로운 지평의 시작. The Seven. 네,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본과 긴밀하게 교류해왔던 부산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교류 사업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부산시에 이어서 기초단체들도 속속 교류를 끊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팔지도 사지도 말자. 일본 제품 불매한다. 물을 채운 수조에 일본 식품들을 버립니다. 유니클로 옷과 렉서스 자동차, 우길기도 과감히 수장시킵니다. 안 팔고, 안 사고, 안 가고, 안 타고, 안 입는 오노운동을 선언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뿔난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제품 불매, 범시민운동을 결의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중소상인단체가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일본 제품 불매 확대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지금이라도 아베 정부는 잘못된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본 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의 형태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일본과 친선 교류를 지속해온 지자체들도 줄줄이 교류 중단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34개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도구는 30년간 자매 결연 도시로 지내온 쓰시마시의 대표 축제에 올해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정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번에 이자라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전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입장을 스시마시에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북구와 서구는 각각 일본의 복지 선진지 견학 일정을 취소하고 국제 우호 협력 도시 사세보시 방문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도 학생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일본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일 저항운동 물결이 거세지면서 수십 년 쌓은 한일 교류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부산에 모여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거돈 시장도 여러 차례 네이버의 수도권 언론 편향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산시가 네이버에 연간 1억 4천만 원이 넘는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을 중단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가 언론 구독 대상을 44개 중앙 언론사로 한정해 지역 뉴스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데 대한 항의 성명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여러 차례 네이버의 중앙 언론 편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앙 언론에서는 국가 중대 현안도 지역 뉴스로 취급해 사장시키는 경우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공항 문제 같은 것도 이게 국가 백년도 위반 문제라고 또 다른 데마다 얘기를 해도 저도 안 해도 부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게 파급이 되면 국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험 사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나와. 그런데 부산시가 매년 1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네이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C와 모바일용 네이버 광고비로 매달 1,200만 원씩 연간 1억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언론을 차별하는 네이버에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정도만 한다는 얘기인데 부분 같은 과거에 부산을 높이면 굳이 우리가 우리 지역 언론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내게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과 달리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일부 시도들은 네이버에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말로만 네이버를 규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더 나아가 급변하는 지역 언론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채용을 대가로 취업 장사를 해온 부산 항운노조. 수십 년 동안 검찰의 단골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항운노조가 일부 직군에 대해서 공개 채용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검찰 수사에서 부산 항운노조는 비리 끝판왕이었습니다. 채용에 5천만 원, 반장 승진엔 8천만 원의 뒷돈이 오갔고 유령 조합원을 만들어 신항에 불법 취업시키기도 했습니다. 거센 비난과 함께 개혁 요구가 몰아치자 항운노조가 항만 당국과 함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화물 고박과 도급 인력 채용 권한은 부두 운영사 모임인 항만 물류협회로 넘겨 공개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거치는 만큼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투명성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협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를 하고 일용직 근로자 공급 회사는 당국이 항만 기금을 활용해 인수하거나 비상임이사를 임명해 공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운영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운영회사를 설립할 그럴 계획이고요. 항운노조원이 공동호 시장 등 비항만 분야에서 항만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신호수, 야드 트랙터 기사 등 일용직 근로자를 정식 항운노조원으로 채용할 땐 복수의 실명 추천과 면접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의결권을 갖춘 임원은 10명 이하로 줄이고 취업 비리 발생 시 5년 동안 재취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지방 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6개월 동안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하고 50세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면 기사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불법 도박이 신종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각종 범죄가 잇따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살 대학생 2명이 대낮 금은방 털이를 하다가 체포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개인 상담 건수도 지난해 4만 4천여 건으로 4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신문입니다. 해운대구가 전자결제 시스템 사업자에게 약정한 시설 유지 보수비를 수년 동안 지급하지 못하자 대신 독점 사업권을 줬다는 내용을 사회면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파라솔 대여 수수료도 챙기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워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에서 집단 발병한 A형 간염 확진자가 최근 19명에서 25명으로 늘었는데도 보건당국은 아직도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확진자 대부분이 같은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봐서 식당 밑반찬으로 나온 중국산 조개 젓갈을 발병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부산과 남해안 곳곳으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온의 남해상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짙은 안개와 함께 먹구름이 만들어진 건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부산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면서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4.7도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경남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밤사이 식지 않은 열기가 낮 동안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후에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더라도 기온은 더 높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9도, 양산은 3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과 달리 부산은 모레까지 구름만 많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지역화폐 도입 여부를 두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남구에서는 도입이 절실하다는 구청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부 구의원들의 반대로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송광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억 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남구청과 돈 낭비라는 일부 구의원들의 반대. 벌써 석 달째 대립 중입니다. 남구청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남구가 구상 중인 지역화폐는 상품권 형태로 액면가보다 6%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마트에서 평소 10,000원을 쓰던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쓰면 남구 지역에서 9,400원에 같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소비를 끌어모아 지역 안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강원도 화천과 양구에서도 지역 상품권을 10년 동안 도입한 결과 1인당 소상공인 소득이 각각 22만 원, 43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그러나 일부 구의원들은 남구청의 주장이 장밋빛 전망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농어촌과 같은 소규모 도시 사례를 경제 규모와 형태가 다른 남구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인천 강화군처럼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다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용역이라든가 사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몇 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황. 그러나 최근 지역별로
지역화폐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기약 없는 갈등보다 생산성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사업자로 부산은행이 선정됐습니다. 부산은행이 담당할 사업 분야는 블록체인 4개 사업 중 금융 분야인 부산 디지털 바우처 사업으로 부산은행은 올해 안에 디지털 바우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뒤 공유경제와 P2P,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 창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일 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5일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부산 강릉 동해안 전철.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강릉까지 기차도 아니고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토국동부에서는 포항에서 동해까지 철도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24일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이로써 현재 부산에서 포항 구간, 동해에서 강릉 구간만 전철 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동해선 전 구간이 전기철도 고속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가고 싶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 교통수단 때문에 꺼려우셨던 분들은 그러면 굉장히 반길 수 있는 소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서 강릉으로 기차를 타고 가려면은 8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강원도 하면 좀 군대가 많이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군대와 관련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전문화사에서 3년만 거기 더 있었으면 집 3시간 만에 올 수 있었겠다. 백골부대 재입대 각. 와, 이것 하면 자기 부대 한 방은 아니지만 빨리 갈 수 있겠네와 같이 강원도에 아무래도 군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연관지인 댓글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울산도 아직 안 뚫렸는데 맨날 전화 온다. 무슨 2022년이야처럼 아직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 당장 부산 울산 전철화도 안 됐는데 강릉까지 또 전철 이야기냐는 약간 조금 지겹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2022년이니까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도 부산과 강원도가 좀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롯데자이언츠 단장 감독 동반 사퇴.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이윤원 단장과 양상문 감독이 동반 자진 사퇴를 했어요. 네, 맞아요. 일단 전반기를 최하위로 마무리 지은 성적 부진에 대한 좀 책임이 지고요. 이례적으로 단장과 감독이 동반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단 많은 팬들이 좀 성적 부진이 좀 심했다 보니까 그동안 정상적인 팀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느낀 이윤원 단장과 양상문 감독의 사퇴를 굉장히 반기는 좀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퇴가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어떻게요? 네. 일단 선수들의 정신부터 좀 새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 이걸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구단 프런트는 부산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프런트 전원 경질, 프런트 접액 청산해야 되고 롯데그룹이 야구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처럼 강한 의견에 힘주어 말하는 댓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좋은 감독님과 단장님이 오셔서 롯데자이언츠의 팬들을 웃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태풍과 광안리 쓰레기. 그래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소식은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아요. 광안리가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지나가고 나서 쓰레기장처럼 변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다량의 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떠밀려오는 바람에 굉장히 광안리 바닷가가 완전 쓰레기장을 방불케 돼버렸었는데요. 네, 참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진심 자연이 준 벌이다. 자연이 참다 화나서 토해낸 거야와 같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기 쓰레기만 좀 잘 챙겨갔어도 이렇게까지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항상 쓰레기 문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잘 보면 치워줄 때까지 바라고 있는 사람들 꽤 많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와 같이 일침을 가는 댓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태풍철만 되면 이렇게 바닷가가 쓰레기장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연, 우리가 좀 스스로 아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일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중구 영주터널 영주 고가도로 방향 출구에서 나란히 달리던 5톤 화물 자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화단 위로 튕겨 올라가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소속 회원 8명이 북한군 복장으로 인공기를 들고 해안가를 걷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이른바 전대협 회원들은 장난감 총인 모의 총기를 든 채 정부 비판 유의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해당하진 않지만 모의 총기를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감독 교체 승부수를 꺼내든 롯데자이언츠가 후반기 반전을 노립니다. 전반기를 24승 2무 58패 최하위로 끝낸 롯데는 공필성 감독 대행 체제에서 오늘 후반기 첫 경기로 리그 선두인 SK와 홈 3연전을 갖습니다. 롯데는 SK에게 올 시즌 2승 7패로 절대 열세 상황이지만 다익손 투수를 선발로 내세워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동네 고등학교와 기장고등학교가 제56회 청룡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청룡기 7회 우승을 노리고 있는 동네 고등학교는 어제 경남 고성군 스포츠타운 구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예선 대전 태양FC와의 2차전에서 6대2로 대승을 거뒀고 기장고등학교 역시 어제 열린 인천 강화고등학교와의 예선 2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둬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부산 지역 취업자 수가 지난 2015년 이후 연평균 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취업자 수는 연평균 9,000명이 준 반면 경남 지역은 연평균 22,000명이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8년 기준 부산 지역 고용률은 55.7%로 전국 평균 60.7%에 비해 5%포인트 뒤떨어졌고 특히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30, 40대 고용이 13만 6천 명 줄었습니다. 부산시가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을 연결하는 승학터널 민간 투자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에 나섰습니다. 승학터널은 왕복 4차로 길이 7.8km 규모로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1,800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유료도로는 광안대교와 북항대교 등 모두 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일부는 운영자 손실을 시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어서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안대교 장층부가 시민보행 시범 행사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부산시는 민선 7기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사람 중심 보행 혁신의 일환으로 내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시민 자율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안대교 장층부의 차량 통행이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부산교육청이 다음 달 초까지 4차례에 걸쳐 고3 학생과 담임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0 대입 수시모집 대비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부산진구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입시 설명회를 교사 대상으로 마련해 최근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별 요강의 특징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부산과 남해안 곳곳으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온의 남해상으로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짙은 안개와 함께 먹구름이 만들어진 건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부산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4.7도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부산은 모레까지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